혹시 모르니 사두기를 멈추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사는 버릇을 들이면 분명 안목이 길러질 것입니다. 쇼핑은 덧셈보다는 뺄셈으로 50의 멋. 만일에 대비한 구매를 멈추고 안목을 길러라. 이거 정말 3가지 색이나 필요해요? 필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개인 옷장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수수한 삼색시를 만납니다. 옷을 살 때 검은색, 남색, 회색처럼 색만 다른 옷을 3장 사는 버릇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입어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기 위해 한 가지 색을 더 사는 것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무슨 색을 사야 될지 몰라서 전부 샀어요. 같은 사고방식으로 옷을 사면 옷장이 순식간에 가득 차버립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 3가지 색을 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던가 하며 갸우뚱하는 패턴입니다. 이처럼 만일을 대비한 구매는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두는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정색을 사고 나중에 역시 남색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은 무언가를 살 때의 당신의 결단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도 물건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죠. 프로 디자이너들은 물건을 보는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들은 소재 전시회에 갈 때마다 수백, 수천 가지나 되는 작은 원단 견본을 보고 계속해서 원단을 발주해 나갑니다. 아주 두꺼운 샘플북을 넘기며 결단을 내리는 속도가 정말이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릅니다. 매입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혹시 모르니 사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반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단번에 좋고 나쁨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훈련으로 다져진 안목인 셈이죠. 쇼핑은 덧셈보다는 뺄셈으로 혹시 모르니 사두기를 멈추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사는 버릇을 들이면 분명 안목이 길러질 것입니다. 신발은 옷 이상으로 많은 브랜드나 디자인을 무리하게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두 디자인의 폭이 너무 넓으면 옷을 코디할 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구두를 추리고 똑같은 디자인의 색이나 소재만 바꿔서 변주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가방의 내용물을 진화시켜라. 최근 어떤 브랜드든 작은 가방이 늘었습니다. 중년 여성 중에 작고 귀여운 가방을 들어보고 싶지만 짐이 많아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정말 그럴까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도 어릴 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출장을 떠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커다란 토트백에 이것저것 잔뜩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방이 무거우면 쉽게 몸이 지쳐왔습니다. 또 가방 속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두운 곳에서 침침한 눈으로 물건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을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바느질 세트나 여분의 스타킹 같은 물건은 언제든 편의점을 갈 수 있는 도심에 살고 있는 제가 정말 늘 들고 다녀야 하는지, 외출은 눈화장을 고친 적이 없는데 아이섀도는 꼭 있어야 하는지 등등 소지품들의 필요도를 점검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지품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반드시 이 사이즈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장지갑도 과감하게 작은 지갑으로 바꿨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교통카드도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유병이나 기저귀가 든 큰 가방을 들고 다닐지 모르지만 평생 그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과 함께 정말로 필요한 물건은 점차 달라집니다. 가방의 내용물도 언젠가는 졸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이 가볍고 작아지면 체력에 여유가 생겨 다른 곳에도 들르고 싶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구깃구깃 카디건 대신 만능 스톨 한 장, 춥고 더운 날씨에 대비해서 가방에 얇은 카디건을 한 장 넣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하철 안에서 접어서 구깃구깃해진 카디건을 입으면 모처럼 차려입은 옷을 망쳐버립니다. 쓸데없는 참견이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스톨을 걸쳐보세요 하며 달려가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한 장만 사봐야겠다면 색깔과 종류가 다양한 브랜드 자라를 추천합니다. 무지스톨은 무늬를 신경 쓰지 않고 막 둘러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르느냐에 따라 한 장의 스톨이 다양한 형태로 보여서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를 막는 부자 사고법. 옷장에 옷이 넘쳐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 방이나 남편 옷장까지 침범해버린 당신. 단언컨대 방이 이렇게 어지러운 몇 쟁이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옷장 컨설팅을 하며 300명 이상의 집에 방문했지만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가진 옷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관과 거실, 침실, 드레스룸에 냉장고를 한 대씩 두고 요리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이런 패턴을 가진 분은 어느 날 수납의 한계가 와서 옷을 대량으로 버립니다. 하지만 깔끔해진 옷장도 잠시뿐, 반년도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최근 20년간 옷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옷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버리기보다 늘리지 않기가 더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돈이 아주 많아도 그것을 사겠냐고 질문을 던져보는 사고방식. 예를 들어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3만원짜리 트렌치코트가 판매 중이었다고 합시다. 마침 쿠폰도 쓸 수 있고 생각해보니 봄에 입을 코트도 필요해. 마음에 드니까 한번 사볼까? 하지만 만약 돈이 무한하게 있다면 그 트렌치코트 정말 사실 건가요? 사실은 오래 입을 수 있는 바버리의 트렌치코트가 갖고 싶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본다면 3만원짜리 코트에는 분명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무한하게 있어도 정말로 그것을 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사고 싶은 옷이라면 분명 당신의 기억에 계속 남을 멋진 옷일 것입니다. 또 입고 싶고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오르는 옷일 것입니다. 물건을 엄선해서 소유하는 나만의 규칙. 자산이 되지 않는 소모품은 대충 골라도 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베이직한 셔츠나 니트, 바지, 스커트는 땀이 묻거나 엉덩이나 팔에 쓸려서 낡아가고 매번 유행에 좌우됩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기본적인 아이템일수록 실루엣이 오래된 옷처럼 보입니다. 옷이 많은 분들 중에는 기본 아이템을 지나치게 많이 사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든 매치하기 쉬운 가문 바지를 쇼핑할 때마다 사는 식입니다. 이런 분은 한번 과감하게 옷장에서 옷을 전부 꺼내서 유형별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니 팬츠, 와이드 팬츠, 첼보 바지처럼 말이죠. 그럼 검은색 스키니 팬츠만 30에서 40장씩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본 아이템이 너무 많은 탓에 몇 번 입지도 못한 채 세월이 흐른 옷이 가득합니다. 유행은 지났지만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어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제 검은색 바지는 그만 사야지. 그 양을 자신의 눈으로 확실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소모품처럼 교체 주기가 짧은 기본 아이템은 총 몇 개가 있는지, 또 구매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아이템의 적정 개수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뒤로 화려한 옷을 입는 날과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보내는 날이 늘어서 직장인을 위한 추천 코드에서 볼 법한 기본 아이템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옷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행거에 걸어두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옷을 세탁한 후 말릴 때부터 행거에 걸어서 그대로 걸어두면 주름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 아이템은 상의와 하의는 3년, 재킷은 5년이 적정 교체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체 주기가 되면 각각 옷의 구매 시기를 점검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래된 옷 없이 일정량이 유지되는 옷장을 만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옷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20대부터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쇼핑에 실패하면서 제가 직접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쇼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2월과 8월의 의류업계에서는 대회장을 대관해서 패밀리 세일을 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옷이 팔리던 때는 문을 연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입구에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회장은 혼란 그 자체이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거의 무조건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는 아줌마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치마 아래로 바지를 입어보거나
케미솔 한 장만 남기고 상의를 탈의하기도 합니다. 아마 보통의 옷가게에 갔다면 결코 그런 대담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경쟁하듯 비닐백에 옷을 쑤셔넣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의류업계 측은 그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객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주 지치거나 주눅이 들어있을 때에도 사람은 냉정한 판단력을 잃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건을 사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옷가게 대신 조금 사치스러운 디저트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한 입에 먹기 아까운 작고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먹습니다. 그럼 예쁜 것을 먹었다는 만족감, 혈당 수치 상승,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서 살찔 걱정이 들지 않아 생기는 안도감. 이 세 가지가 세트가 되어 쓱 하고 마음의 잡음을 가라앉혀줍니다. 물론 디저트 대신 꽃을 사는 것도 좋죠. 아무래도 실패가 두렵다면 비교적 한가한 평일에 쇼핑을 하러 가보세요. 탈의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만에게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와크 모나미 저자의 50의 멋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슬기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와, 스톨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도 스톨을 좋아하는데 딱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딱 저도 자라에서 샀는데 자라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책에서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원래 스톨에 관심이 없다가 제가 마드리드에 잠깐 살 때 자라가 스페인 회사잖아요. 그럼 자라를 가면 정말 저렴했는데 한국이나 호주에 비하면 제가 원래 체크 무늬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되게 끌리는 체크 무늬 스톨, 그러니까 숄 같은 게 며칠이 지나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검은 색깔 목도리 그냥 추울 때 다를 때까지 메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검은 목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추운 계절 이런 게 아니라서 괜히 또 한국 사이트 검색하니까 같은 제품이 반값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사야 한다. 가끔 그런 물건들이 있나 봐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더워서 자주 쓸 일이 1년에 몇 번 없는데도 이렇게 목에 맸다가 그 스토리 진짜 좋은 게요. 그러니까 무릎에 이렇게 덮어서 쓸 수도 있고 의자에 그냥 깔아서 써도 되고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게 딱 하나 있으면 약간 쌀쌀할 때 딱 덮어주면 진짜 좋거든요. 저도 스톨 되게 추천해요. 만약에 뭔가 좀 애매한 계절에 입을 게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카디건도 안 어울리고 굳이 간절기 옷을 옷걸이 하나 더 늘리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한테 스톨 한 장 가지고 있는 거 추천드려요. 반샬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 책을 읽으면 멋쟁이 중년 미니멀리스트, 그 막 극단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중년의 멋이 있는 그런 취향이 좀 묻어나는 스타일로 집을 꾸미시고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와코 모나미 씨는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진 않지만 약간 후데코 씨보다는 옷이 더 많고 약간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집이든 뭐든. 근데 미니멀리스트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던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물품 쪽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거에 대한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수량은 줄게 해서 사게 되잖아요. 딱 좋은 거 하나를 가지는 게 더 좋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이분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거기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포함해서. 그 에피소드가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50, 60에도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주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60, 70, 80, 90, 100 이렇게 돼도 뭔가 이해하는 폭은 넓어지겠지만 저라는 인간은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좀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냐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또 나중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소설가 도리스 레싱이 한 말이에요. 나이 먹어도 똑같다고.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인지 딱 알려주는 프롤로그 짧게 읽어볼게요. 당신을 20대로 다시 데려가 드릴게요. 만약 눈앞에 마법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라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됐어요. 확실히 어릴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내면이 막 폭풍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말 그대로 짜증과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젊음이 그립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고 난 후의 1년은 젊었을 적 1년의 1.5배와 같습니다. 속이 꽉 차 있어 충실하고 온화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냥 지금이 제일 평화롭고 인생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두렵지 않게 해주는데 또 도움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